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셔서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은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또 조금 있으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겠는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적대적인 이런 정책들을 철회를 해야 의미 있지, 그렇지 않으면 희주적하게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전선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전협정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날 북한 김일성과 유엔군 그리고 중국의 지원군 이 3자가 전쟁을 일단 멈추자고 합의한 것이죠. 주요 내용은 뭐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언제부터 총을 그만 쏠 거냐, 어디서부터 서로 그만 대치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의 크기와 또 길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전협정에서 6개월 뒤에 어떤 정치적인 합의를 하자, 이렇게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과 더불어서 6.25 때 또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은 국군 포로 또 공산군 포로 이들에 대한 교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었죠.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골치 아프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서해 또는 동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북방 한계선 즉 NLL을 정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어떤 회색지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복잡한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건 엄연히 우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분쟁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튼 종전선언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뭐 북한에서도 얘기했지만 종전선언했다고 해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평화협정도 사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평화협정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문제는 북한이 자꾸 거기에 조건을 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조건이 있죠. 우리의 조건은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조건은 자기네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건데,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보장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권 유린도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저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체제 보장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나쁘게 얘기할 건 없는데, 분명 북한이 체제 보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연합연습 그만해라, 또 신무기 개발 같은 거 하지 말자, 또 주한미군 꼭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주한미군 감축시키자, 없애자, 유엔군 사령부 전쟁도 다 끝났는데 왜 있느냐,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할까봐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경제가 북한보다 50배가 넘고 국방비를 10배를 몇십 년 썼는데 뭐 걱정이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엔군 사령부가 없고 주한미군이 없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런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것을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확고한 군사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확고한 군사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망쳐서 핵무기를 갖든가 미국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든가 하는 것인데, 미국하고 아무리 끈끈한 관계를 맺어도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낭만적인 생각으로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